리드 시험 준비 때문에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특히 그 EA, 그러니까 에너지 앤 앰모스피어 분야의 커미셔닝에 딱 집중하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헷갈리면서도 중요하니까요. 아주 좋은 선택이세요. 여기가 바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약속이랑 지어진 후에 현실이 딱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게 커미셔닝의 핵심 아닐까요? 맞습니다. 다들 설계도대로만 지으면 당연히 제 성능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변수가 많죠. 네. 커미셔닝은 바로 그 설계상의 약속이 실제 운영되는 현실에서도 그대로 구현되게 만드는 아주 체계적인 품질 보증 과정인 거죠. 품질 보증. 네. 시험을 준비하시는 당신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딱 두 단계로 나눠서 이해하면 편해요. 건물이 태어난 첫날, 약속이 지켜졌는지 보는 기본 단계. 그리고 그 건물이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관리하는 심화 단계. 이렇게요. 약속의 확인과 약속의 유지라. 관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두 가지, 모든 프로젝트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죠. EA, Prerequisite, Fundamental Commissioning and Verification. 네, 필수 요건. 그리고 더 높은 성능을 원할 때 선택하는 EA Credit, Enhanced Commissioning. 이 두 가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각각의 요구사항, 점수 전량, 그리고 그 조항들 뒤에 숨은 진짜 의미까지. 당신의 합격을 넘어 이 분야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이번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든 리드 프로젝트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 필수 선행 요건인 Fundamental Commissioning and Verification부터 시작해보죠. 우리말로 기본 커미셔닝 및 검증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품질을 보증하는 과정일까요? 건물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성능, 그러니까 에너지, 물, 실내 환경 품질, 그리고 내구성. 네 가지요? 네, 이 네 가지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핵심 문서가 바로 OPR, Owners Project Requirements입니다. OPR, 건축주의 프로젝트 요구사항. 네, 그리고 이 OPR이라는 목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건지 정리한 문서가 바로 BOD, Basis of Design이죠. OPR이랑 BOD라. 이 두 문서 관계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OPR이 이 프로젝트의 헌법이라면요. 헌법이요? 네, 헌법. 그럼 BOD는 그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인 셈이에요. 아하. 예를 들어 OPR에 우리 건물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사용자에게 쾌적해야 한다라고 딱 명시했다면 BOD에는 그러기 위해서 고효율 냉난방기 모델 X를 쓰고 창호는 삼중 유리를 적용하고 환기는 시간당 Y회 이상 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기술 사양이 담기는 거죠. 와, 헌법과 법률이라니 비유가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펀더멘털 커미셔닝은 바로 이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요한 감시자 역할은 누가 맡게 되는 건가요? 바로 커미셔닝 어소리티, 우리가 보통 CXA라고 부르는 커미셔닝 전문가입니다. CXA? 네, 이 CXA의 자격 요건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예요. 오, 이거 중요하겠네요. 네, 첫째, CXA는 비슷한 프로젝트에서 최소 2개 이상의 커미셔닝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경험의 기간인데 설계 초기부터 건물 완공되고 입주한 후 10개월까지 프로젝트 거의 전 과정에 걸친 경험을 요구해요. 와, 단순히 시공 단계만 보는 게 아니군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CXA의 독립성에 대한 규정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던데? 네, 맞아요. 특히 2만 평방피트, 한 186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설계팀이나 시공팀 직원도 CXA가 될 수 있다고요?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하하, 거의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설계하고 시공한 걸 자기가 검증하면 문제점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고 바로 그게 이 규정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완벽하게 독립적인 제3자가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하지만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독립적인 CXA를 고용하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에요. 비용 문제. 네. 대신 리드가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걸어뒀습니다.
설령 CXA가 설계팀이나 시공팀 소속이라도 커미셔닝 과정에서 발견되는 모든 이슈는 반드시 건축주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 아, 중간에 누구 거치지 않고요? 네, 바로 다이렉트로요. 이 직접 보고 의무 때문에 문제를 알면서도 덮고 넘어가기가 아주 어렵게 되는 거죠. 아하, 비용 현실성을 고려한 예외지만 건축주 직접 보고라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이 CXA가 기본 커미셔닝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시스템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건물의 모든 걸 다 들여다보는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핵심적인 에너지 관련 시스템에 딱 집중합니다. 필수 대상은 크게 4가지인데요. 네. 첫째, 기계 설비인 HVACR 시스템, 냉난방 환기 시스템이죠. 둘째, 전기 설비인 조명 및 제어 시스템. 셋째, 배관 설비 중에선 급탕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HVACR, 조명, 급탕, 신재생 에너지. 그런데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 어떤 거요?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벽이나 창문 같은 빌딩 외피, 즉 엔빌로프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단열이 잘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냉난방기를 써도 소용이 없을 텐데 왜 외피는 필수 대상에서 빠져 있죠? 바로 그 지점이 펀더멘털하고 애니언스드 커미셔닝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외피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외피 성능 요구 사항은 OPR과 BOD, 즉 헌법과 법률 문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이제야 그림이 딱 맞아지네요. 그럼 기본 커미셔닝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방금 말씀하신 빌딩 외피에 대한 현장 테스트나 또 잔류에 있던 준공 후 10개월 시점의 건물 운영 검토 같은 게 정답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기본 커미셔닝은 건물이 태어나는 준공 시점에 약속된 핵심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만 보면 끝나는 거네요. 네, 펀더멘털 커미셔닝은 데이 원 퍼포먼스, 즉 준공 첫날의 성능을 보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OPR, OOB, BOD 검토, 커미셔닝 계획 수립, 시공 체크리스트 개발, 시스템 기능 테스트 검증, 그리고 최종 보고서 작성. 딱 여기까지가 그 임무입니다. 그 이후에 장기적인 운영이나 외피처럼 더 깊은 성능 검증은 그건 이제 추가 점수를 얻는 강화된 커미셔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건물을 제대로 짓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 펀더멘탈이라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건물을 뛰어나게 운영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게 바로 인핸스드 커미셔닝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고 점수는 몇 점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건물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는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요.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최소 2점에서 최대 6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옵션이 있고요. 2가지 옵션이요? 네. 옵션 1은 시스템을 더 깊고 길게 들여다보는 것. 옵션 2는 아까 얘기했던 빌딩 외피를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것.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해서 점수를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옵션 1, Enhanced Systems Commissioning부터 자세히 보죠. 이것도 2가지 패스, 경로로 나뉘던데요. 맞습니다. 먼저 패스 1은 3점을 받을 수 있는 Enhanced Commissioning입니다. 기본 활동에 더해서 몇 가지 중요한 임무가 추가되어 CXA가 시공사가 제출하는 장비 사양서나 기술 자료, 그러니까 서비미터스를 직접 검토하고요. 네. 또 건물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매뉴얼이랑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준비됐는지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제일 핵심적인 활동은 따로 있어요. 아, 아까 펀더멘털에는 포함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 활동들이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계절별 테스트, 시즈널 테스팅을 검증하고 마침내 준공 후 10개월 시점에 건물 운영을 검토하는 것. 아, 10개월 후 검토? 그렇죠. 냉방 시스템은 제일 더운 여름에, 난방 시스템은 제일 추운 겨울에 최대 부하 조건에서 돌려봐야 진짜 성능을 알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건물의 성능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개선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커미셔닝 계획, 온고잉 커미셔닝 플랜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일회성 검증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셈이죠. 그럼 팻 2는 뭔가요? 4점을 받을 수 있는 Enhanced and Monitoring Based Commissioning이네요. 이름에 모니터링이 들어가네요. 네. 패스2는 패스1의 모든 활동을 다 하면서 여기에 모니터링 베이스드 커미셔닝,
즉 MCCX를 추가하는 개념입니다. MCCX요? 네. 건물의 주요 에너지, 물 소비 시스템에 센서를 달아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뭐랄까, 건물에 혈압계나 심전도 측정기 같은 건강 모니터링 장치를 달아주는 것과 같아요. 와, 비유가 정말... 이걸 통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건물에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관리하는 가장 진보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럼 CXA의 독립성 요건이 달라지나요? 펀더멘털이랑 비교해서요? 네,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시험 포인트예요. 아, 그렇군요. 이넨스트 커미셔닝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 예외 조항 같은 거 없습니다. CXA는 설계팀이나 시공사 직원이 절대 될 수 없고요. 심지어 그들의 하청업체 직원도 안 됩니다. 완벽하게 독립적인 제3자여야만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여기서는 독립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준공 후 10개월까지 그 장기적인 성능을 평가해야 하니까요. 만약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설계나 시공의 결함에서 비롯된 거라면 아... 설계사나 시공사 소속의 CXA가 과연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보고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네요. 자기 실수를 자기가 보고하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의 눈으로 건물의 장기 성능을 냉철하게 평가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네요. 이해관계의 충돌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옵션인 엠벨로 커미셔닝으로 넘어가 보죠. 드디어 아까 이야기했던 빌딩 외피가 등장했네요. 맞습니다. 옵션 2는 이 점을 받을 수 있고요. 말 그대로 건물의 껍데기, 즉 외피에 대한 커미셔닝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애슈레이 가이드라인 0-2005나 NIBS 가이드라인 3-2012 같은 전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외피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시공증의 현장 샘플을 만들어서 방수, 기밀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최종적으로는 건물 전체의 기밀 성능을 측정하는 블로어도어 테스트 같은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외피 커미셔닝의 실제 효과는 어떤가요? 이 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한 대형 오피스 프로젝트가 생각나네요. 네. 외피 커미셔닝을 하다가 커튼홀 시스템의 특정 접합부에서 심각한 공기 노출을 발견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까 창문 프레임 전체에서 파란색 줄, 즉 냉기가 새어 들어오는 게 선명하게 보였죠. 와. 만약 그걸 발견 못하고 준공했다면 그 건물은 매년 엄청난 냉난방비를 낭비했을 거고 겨울에는 결로랑 곰팡이 때문에 사용자들 불만이 엄청났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시공 단계에서 문제를 찾아서 고치는 데는 수백만 원이 들었지만 만약 준공 후에 해결하려고 했다면 수억 원의 비용과 함께 건물의 평판까지 잃었을 겁니다. 외피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자 마지막 보루인 거죠. 와, 실제 사례를 들으니까 그 중요성이 훨씬 더 와닿네요. 자, 그럼 시험을 준비하는 당신을 위해 이 복잡한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펀더멘털과 이네스트의 결정적인 차이점,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네,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간, 사람, 그리고 공간입니다. 시간, 사람, 공간이요? 네, 첫째, 시간의 차이입니다. 펀더멘털은 준공이라는 특정 시점의 성능을 확인하는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반면에 이넨스트는 준공 후 10개월 운영 검토와 지속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건물의 전 생애에 걸친 기간의 성능을 다루는 장기적인 관점이죠. 두 번째는 사람, 즉 CXA의 독립성이겠군요. 맞습니다. 둘째, 사람의 차이. 이넨스트의 CXA는 펀더멘털보다 훨씬 엄격한 독립성을 요구받습니다. 설계나 시공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완전히 독립된 전문가여야만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공간의 차이입니다. 펀더멘탈에서 문서 검토 수준에 그쳤던 건물의 껍데기, 빌딩 외피라는 공간이 이넨스트에서는 2점짜리 점수를 받는 독립적인 커미셔닝 대상이 된다는 점. 시간, 사람, 공간 이 세 가지 축으로 두 제도의 차이를 기억하시면 시험에서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리드 EA 분야의 핵심인 커미셔닝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펀더멘털 프리리퀴짓과 이넨스트 크레딧의 차이점을 시간, 사람, 공간이라는 키워드로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고 OPR, BOD 같은 핵심 문서의 개념부터
CXA의 독립성이 왜 중요한지 그 배경까지 알 수 있었네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아주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커미셔닝은 단순히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이란 복잡한 유기체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 건강검진이자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건 서류상의 점수를 넘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쾌적함과 건물의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실질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당신의 시험 합격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앞으로 이 분야를 더 깊이 탐구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스스로 학습하며 최적화되는 미래의 스마트 빌딩에서 과연 커미셔닝 전문가 CXA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단순히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내는 기술자를 넘어서 건물이 매초 쏟아내는 방대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최적의 운영 전략을 제안하는 데이터 전략가로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그 미래를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